자, 사진 그냥 하나 열어가지고요. 선 영역 선택 툴, 선 선택 툴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 사진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보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영역 선택 툴에 총 4가지의 툴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자, 4가지의 툴이 있었는데요. 자, 렉탱귤러, 사각형, 엘립티컬, 원, 그 다음에 싱글 로우, 그 다음에 싱글 컬럼 로우, 마퀴. 자, 로우는 줄이고요. 컬럼은 칸입니다. 예, 그래서 싱글 로우, 한 줄 선택 툴이에요. 한 줄.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릭하면 선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예, 선이 하나 생겨서 이렇게 색깔을 채우게 되면 한 줄짜리 선이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1픽셀짜리 선이 필요하다 라고 하실 때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와 아래와 구분하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홈페이지를 돌아다니고 뭐 아니면 뭐 상품 페이지 어디를 돌아다닐 때 선이 하나 필요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런 예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런 데 보시면 선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요런 거 할 때 저 싱글 로우 툴을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싱글 컬럼 툴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로선입니다. 이렇게 세로선. 이렇게 영역 지우기도 가능해요. 네, 영역 지우기도 가능해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워낼 수도 있습니다. 선 모양으로 지워낼 수도 있다라는 거. 솔직히 잘 안 쓰게 되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실 툴은 뭐냐? 오늘 배우실 툴은 자, 그 밑에 있는 올가미 툴들이에요. 올가미 툴. 자, 올가미 툴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그냥 올가미예요. 그냥 올가미. 자, 두 번째가 폴리곤 라쏘 툴이라서 다각형 올가미 툴이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거는 마그네틱 올가미 툴이라고 합니다. 마그네틱이 뭐죠? 마그네틱 자석이죠. 네, 자석 올가미 툴이 되겠습니다. 자, 라쏘 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드래그 하는 대로 영역이 선택이 돼요. 드래그 하는 대로. 네. 드래그 하는 대로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적으로 영역을 선택할 수 있고요. 폴리고널. 자, 폴리고널 같은 경우에는 다각형 올가미 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각형, 각이 여러 개인 경우에 이 폴리고널을 사용해서 영역을 선택하기가 좋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마그네틱 라쏘 툴은 자석 올감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 자석은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요. 색상, 채도, 명도 차이가 많이 나면 자동으로 영역으로 선택을 해버려요. 네, 자동으로 영역을 선택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 3가지 툴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 하셔가지고요. 자, 여기 라쏘라고 되어 있는 애기 신발이 있죠? 애기 신발 한번 열어볼까요? 자, 라쏘. 네, 다 열었나요? 아직 못 여신 분? 네, 좋습니다. 예. 자, 라쏘 툴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유 드로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생겼죠? 근데 여러분들 그 서부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밧줄 와 이렇게 던져가지고 묶고 이런 거 보셨죠? 자, 얘가 그걸 흉내낸 거예요. 예, 올가미 툴이라고 합니다. 자, 라쏘 툴은요, 예, 이렇게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우스를 누른 채, 요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드래그한 만큼이 영역으로 만들어지는 툴이에요. 예, 한번 해보십시오, 저처럼. 예, 자, 다시, 요렇게 신발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마우스가 지나간 궤도를 따라서, 궤적을 따라서 영역이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 올가미 툴은 여러분들이 뭐 타블렛이라는 걸 이용하면 좀 더 정교하게 가능하겠지만, 이 마우스로는 정교하게 영역을 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마우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목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정교하게 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죠. 그죠? 예, 근데 이 올가미 툴도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정교한 영역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따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옵션의 설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옵션 바 기억하시죠? 자, 맨 위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위쪽에 있는 옵션 바 보시면 여기에 feather라는 녀석이 하나 있네요. 찾았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은? 0이죠. 그죠? 네, 역시 영어 선생님이라, 그죠? 다른 사람들은 0이라고 했을 건데, 그죠? 네. 자, 여기 값은요, 내가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다 0이라 그랬죠? 자, 요걸 한번 좀 많이 줘볼게요. 한 50 정도 주고요. 예, 다시 한번 영역을 선택해 보세요. 자, 그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0으로 그릴 때와 50을 주고 그렸을 때 약간 차이가 날 겁니다. 타이트해진 거예요? 아니면 부드러워진 거예요? 부드러워졌죠? 그죠? 부드러워졌죠? 예, 많이 부드러워졌을 겁니다. 자, 이건 무슨 효과냐면요, 영역의 테두리에 부드러운 효과 적용입니다. 영역의 테두리에 부드러운 효과 적용. 영역의 테두리에 부드러운 효과 적용.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테두리에 안쪽과 바깥쪽으로 부드러운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50을 적용했죠. 그죠? 50을 적용했죠. 그러면 50 픽셀만큼 점점점 부드러워지는 효과예요. 네. 그러면 여기는 좀 진하게 영역이 적용이 된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적용이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저 Alt 델리트 한번 같이 눌러 보실래요? Alt 키와 델리트 같이 한번 눌러 보세요. 자, 그랬더니 영역의 중앙은 시커멓게 들어갔죠. 그죠? 근데 테두리로 갈수록 어떻게 됐죠? 부드럽게 들어가고, 거의 끝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의 검은색이 안 들어가죠. 그죠? 맞나요? 안 먹어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돼요? 안 돼요? 네. 우리 히스토리에서 예전으로 돌아가셔서요. 이전으로 돌아가셔서 페더를 0을 주고 다시 한번 드래그 하신 다음에 똑같이 Alt 델리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영역에 딱 맞게끔 영역이 선택이 된 게, 색깔이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맞나요? 자, 요 feather라는 효과를 이용하시면 영역의 테두리 부분에 부드러운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다. 예, 영역의 테두리에 부드러운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럼 사진이 원 모양인데 주변으로 가서 점점 흐려지는 효과는 이런 효과로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히스토리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이거 1번 매번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로 히스토리를 클릭하시는 거 약간 귀찮죠? 단축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단축키 뭐냐면요,
컨트롤 키 누르고 Z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Z. G로 바뀌었죠? 예. 그냥 G랑 헷갈리기 때문에 Z라고 할게요. 자, 컨트롤 Z를 누르면 이 히스토리에서 칸이 한 칸씩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맞나요? 히스토리 칸이 하나씩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자, 컨트롤 Z를 한번 누르시면 이전으로 돌아가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다시 앞으로 가요. 그럼 계속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컨트롤과 Alt를 같이 누른 채 Z를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어떻게 되죠? 계속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단축키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작업이 좀 더 빠르시겠네요. 그죠? 예, 작업이 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패더라는 효과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영역에다가, 선택한 영역에다가 부드러운 효과 주려면 여기다 패더 넣고 작업해야지.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패더라는 값이 제가 10 정도 주면 괜찮겠다 싶어서 딱 10을 주고 작업을 다 했어요. 근데 딱 다 주고 나니까 값이 너무 많아.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영역을 또 선택하셔야 돼요. 그죠? 패더 값 늘린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했는데 패더를 너무 많이 줬어. 그럼 또 취소하고 다시 줄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영역을 잘 따고 그 다음에 패더를 추가로 적용하시는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패더 값을 먼저 주고 작업하면 패더 값을 바꾸기에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더 없이 작업하고 영역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패더 값을 조절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먼저 패더 없이 다시 영역을 선택을 하십니다. 패더 없이 다시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패더에다가, 이 영역에다가 패더를 추가할 거예요. 예, 패더 값을 추가할 건데요. 전에 우리 영역 반전시키는 효과도 있었고, 영역에, 취소하는 방법도 있었죠. 그죠? 영역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역에 패더 주는 방법도 같은 메뉴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대부분의 영역과 관련된 메뉴는 셀렉트 안에 다 있어요. 지금 저희가 셀렉트 툴로 작업을 한 거잖아요. 여태까지.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역과 관련된 메뉴는 거의 대부분 이 셀렉트라는 곳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셀렉트를 눌러보시면 자, 영역을 수정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업한 영역, 이미 작업한 영역을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modify, 이 modify라는 메뉴 안에 feather라는 메뉴도 또 들어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feather를 주는 방법을 아시게 된 겁니다. 자, 그리기 전에 feather를 주는 방법보다 그리고 나서 feather를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모디파이에 feather를 하시던가, 단축키 또 하나 나왔는데, Shift F6이네요. 그죠? 자, 웬만하면 단축키를 많이 이용하시는 게 편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Shift F6 눌러서 여기에다가 30이라는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이라는 값을 주고 엔터를 눌렀더니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역의 테두리가 부드럽게 변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변했죠? 자, 이 상태로 이 신발 부분만 떼어낼 거예요. 자, 밑에 이미지에서 얘만 복사해서 떼어낼 겁니다. 자, 레이어를 복사해서 떼어내는데요. 자, 레이어를 복사해서 떼어낸다라는 거는, 자, 지금 현재, 자, 이 레이어를 보시면, 여러분은 띄지 마세요. 자,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 하나가 존재합니다. 예,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가 존재하는데요. 이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우리가 선택한 영역만, 선택한 부분만 따로 띄어서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역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중간에 레이어 비어 카피, 레이어 비어 컷, 뉴 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의 메뉴가 있는데요. 자, 선택한 영역을 복사하냐, 선택한 영역을 잘라내냐, 아니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거냐라는 메뉴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는 복사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뭘까요? 카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카피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 비어, 카피. 자, 그러고 나서요, 레이어 1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와 레이어 1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백그라운드는 주변이 다 이렇게 차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자, 근데 레이어 1은 어때요? 체크무늬가 들어있네요. 그죠? 자, 이 체크무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가운데 부분, 신발 부분을 제외한 이 외곽 부분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한 번만 클릭을 하시고요. 되셨나요? 네. 자, 요 맨 툴바, 툴즈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자, 요런 모양의 색깔 창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뭐냐면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색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인데요. 두 개가 있죠. 그죠? 자, 앞에 나와 있는 걸 포그라운드 컬러, 전경색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 있는 애를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이라고 합니다. 전경색과 배경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경색하고 배경색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조그만 버튼 하나 있죠. 그죠? 찾았나요? 자, 여기다 마우스 한번 올려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폴트 foreground and background colors 이렇게 되어 있죠. 디폴트는 무엇이냐?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그래서 기본값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 저희가 Alt Delete 눌러서 색깔 채워봤죠. 그죠? 근데 지금 기본값으로 바꾸고 나니까 전부 다 앞에는 전경색은 검정색, 뒤에 배경색은 흰색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근데 저는 이 백그라운드에다가 흰색을 넣고 싶어요. 흰색을. 그러면은 뭘 누르면 여기에 흰색이 들어가느냐? 자, 아까 Alt Delete Alt Delete 눌렀을 때는 뭐가 들어가냐? 전경색이 들어갔어요. 포그라운드 컬러. 네, Ctrl Delete를 누르시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요. 네. 들어가나요? 저처럼 이렇게 흰색이 배경으로 깔리죠. 자, 원래 원본 사진은 어땠어요? 원래 원본 사진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생겼었는데 배경을 날리고 나는 이 신발만 강조시키고 싶은 거예요. 배경을 날리고 신발만 강조시키고 싶다 라고 할 때, 자,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어렵나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 복습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올가미 툴 여러분들이 다루면서 했던 거. 첫 번째, 영역 선택을 자유롭게 드로잉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뭘 또 배웠냐면, 페더라는 녀석을 배웠어요. 이 페더라는 녀석은 선택한 영역의 테두리, 모서리 부분에 부드러운 효과를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부드러운 효과를 적용하는 거였고요. 자, 이 페더라는 효과를 미리 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줄 수도 있었죠. 그죠? 자, 나중에 줄 때는 select라는 메뉴에서 그 중에서 modify라는 메뉴에서 그 다음에 feather라는 메뉴를 줬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레이어 비어 카피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자,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레이어 비어 카피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선택된 영역만큼 분리시켜 봤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작업은,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흰색을 가득 채워준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요. 자, 원하는 영역만 새로운 레이어로 분리해서 기존의 이미지에서 원하는 영역만, 원하는 선택 부분만 새로운 레이어로 작업할 수 있고요. 얘를 따로 분리해서 작업도 가능하다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제 TT 폴더 또 한번 보실래요? 자, 제 TT 폴더 보시면 여기에 재밌는 예제가 있어요. 예, 재밌는 예제가 있어서요. 동강 자료에 보시면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예, 동강 자료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할 만한 게 없네. 요거를 해야겠네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웹툰 있잖아요. 네이버, 다들 네이버 한번 들어가셔서요. 자, 웹툰에서 돼지 그날에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돼지 그날에 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검색하시면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예, 그 중에서 6화 제 6화 한번 볼까요? 예, 6화 보시면 요 부분이 있거든요. 요 갈매기 부분. 자, 요거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F12 옆에, F12 바로 옆에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오케이? F12 바로 옆에 이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캡처가 돼요.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복사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 같이 캡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스크린 누르시고요. 자, 프린트 스크린 누르시고요. 자, 포토샵 가셔서요. 새 페이지 여는 단축키 혹시 기억나세요? 보통 맨 앞글자라 그랬죠. 컨트롤 N, 그죠? 자, 컨트롤 N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사이즈가 나오네요. 그죠? 알아서 위드, 하이트, 레솔루션이 나오죠. 그죠? 맞나요? 네, 1680에 1050 이렇게 나오나요? 그리고 72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나요? 맞으면 대답 좀 해주십시오. 맞나요? 컨트롤 N 어디로 들어가요? 포토샵에서요. 포토샵에서 컨트롤 N. 나오나요? 예. 자, 오케이 하시고요. 자, 컨트롤 V 해보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V. 네. 자,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만 이렇게 필요해요. 여기만.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만 딱 쓸 거야. 어떻게 하면 되죠? 얘만 선택해서 떼어내도 되고요. 혹은 전체 페이지를 얘만하게 줄이셔도 돼요. 얘만하게 페이지를 안 되셨어요? 잠시만요. 우리가 필요한 요만큼만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제거하는 방법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크롭이라는 툴입니다. 크롭. 아직 저희가 배우진 않았지만 지금 배우시면 되죠. 자, 크롭은 자르기 툴입니다. 자르기 툴.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전체에서 일부만 선택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페이지를 남기고 잘라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롭이라는 툴인데요. 자, 이 크롭이라는 툴을 이용하시면 자, 모서리 부분, 양 모서리 부분에 자, 이렇게 니은자, 기역자 이런 모양의 버튼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죠? 자, 이 버튼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잡아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다 되신 분들은 엔터를 누르시거나 요 오른쪽 위에 체크 표시 완료입니다.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처럼 이렇게 기러기만 남아있는 사진이 나올 거예요. 갈매기죠? 기러기가 아니고. 됐나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괜찮습니다.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요. 완료 체크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지금 저는요, 이 갈매기가요, 너무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한 마리를 더 만들어서 친구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갈매기를 잘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잘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사각형이나 원으로 선택할 수 없는 모양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드래그를 해서 갈매기를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정성스럽게 해도 분명히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추가적인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가미 툴로, 라쏘 툴로 최대한 정성스럽게 요 갈매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정성스럽게. 자, 나는 좀 더 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플러스 버튼 한번 누르시면 확대가 돼요. 컨트롤 하고 더하기 버튼. 확대되죠. 자, 확대된 상황에서 해보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위치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휠을 이용해서 조절해 주셔도 되고요. 휠을 이용해서 위치를 바꾸셔도 되고요. 혹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위치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도 위치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한번 최대한 정성스럽게 이 갈매기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넘쳐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확대는 무슨 키라고 하셨죠? 컨트롤 더하기 버튼입니다. 컨트롤 더하기로 좀 확대를 많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 정도까지 한 400%까지 한번 확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더하기 버튼으로 한 400%까지 확대하시고요.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도화지를 위치, 도큐먼트의 위치를 이렇게 마음껏 바꿀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이렇게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 부분이 좀 많이 잘렸어요. 그죠? 많이 잘렸죠? 그럼 여기를 이만큼 더 더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또 새로 그리자고 하려고 그랬더니 새로 그린다고 해서 여기 말고 또 딴 데가 잘 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더하거나 빼는 방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영역에 영역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자, 옵션 바. 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자, 요렇게 생긴 애들이 4개가 나란히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보시면, 첫 번째 거는 그냥 사각형 하나만 있고요.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2개가 겹쳐 있는데요. 색이 같습니다. 그죠? 세 번째 거 보시면 겹쳐 있는데요. 밑에 있는 걸 위에 있는 게 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죠? 예, 뺏어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자, 네 번째 거 보시면 겹쳐진 부분만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죠? 맞나요? 자, 첫 번째 거는 new예요. 항상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드래그 할 때마다 새로운 영역을 만드세요.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있는 거 보니까요. 영역이 추가가 된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add,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택한 영역과 다음에 드래그한 영역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합집합. 자, 세 번째 거는 빼주죠. 차집합. 여러분들이 영역을 그리면 그릴수록 영역이 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집합.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겹쳐진 부분만 보이네요. 자, 교집합.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거는 new selection. 두 번째 거는 add to selection입니다. add가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다음 세 번째 거는 subtract라고 되어 있어요. subtract from selection. 선택된 영역에서 subtract 빼기를 해주세요. 예. 자, 마지막 네 번째 거는 inters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ersect with selection. 자, 기존 영역과 교집합을 이용해서 영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영역이 모자란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자란 부분에는 어떻게 하면 돼? 자, 이 두 번째 add를 이용해서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서오세요 해주시면 영역이 추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맞나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 넘쳐나는 부분은 빼기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거 계속 여기 버튼 왔다 갔다 하기 힘들죠? 귀찮죠? 자, 단축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Shift 누르시면 올가미 툴에 더하기가 생겨요. 그죠? 더하기 생기나요? Shift 키 누르면 올가미 툴에 더하기 생기고요. 자, Alt 키 누르면 올가미 툴에 빼기가 생기네요. 자, 이 방식을 이용하시면 자, 좀 이렇게 미흡한 선택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교하게 선택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못한 부분을 전부 미비한 부분을 전부 한번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Alt키, Shift키 잘 활용하셔서요. 자, Alt키와 Shift키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다 선택을 했어요. 갈매기를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영역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어떻게 했냐면 영역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레이어 비어 카피라는 애를 쓴다 그랬죠.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 비어 카피. 자, 그랬더니 자, 다시 한번 레이어를 봤더니 자, 갈매기만 이렇게 또 따로 분리된 레이어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체크 무늬로 보이는 애는 뭐다? 투명한 부분이다. 그럼 여기는 갈매기만 그림으로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동 툴 기억하시죠? 자,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요. 무브 툴. 자, 까만색 화살표 툴로. 자, 무브 툴로. 자, 요 레이어 2에 있는 갈매기를 옆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한 마리였던 갈매기가 두 마리가 되면서 자, 아까 외로웠잖아요. 그죠? 예, 외로웠던 갈매기가 친구가 생겨서 자, 외롭지 않게 됐습니다. 그죠? 예. 저는 좀 더 친구를 많이 사귀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저를 보세요. 잠깐. 자, 이거 배우고 물어보세요. 자, Alt 누른 다음에요. Alt를 누르신 다음에 갈매기를 다시 한번 드래그 해보세요. 자, Alt를 누르신 다음에 자, 이동 틀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레이어를 복제하실 때는 Alt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자, 그럼 분명히 갈매기 한 마리였는데 지금 세 마리가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마리의 갈매기를 선택을 해서 레이어를 분리했고요. 자, 분리된 레이어를 이동시키고 복제를 해서 총 3마리의 갈매기가 나란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완성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올가미 툴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